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이게 주정심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요. 주정심이 이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약자거든요. 기사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한다. 뭐 이런 게 가능한 곳입니다. 일단 그거를 떠나서 주정심을 개최한 다음에 또 심사를 받아봐야 되고 많은 과정이 남아 있겠죠. 또 분위기도 봐야 되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대선 전 아니겠습니까? 또 대선 전에는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광역시나 지방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오바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제 제 뭐 강의 들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참여정권 때 모든 지역이 묶였었어요. 투기 지역으로. 토지는 뭐 토지도 묶고 아파트도 묶고 다 묶었었거든요. 그리고 다 풀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묶인 데가 다 풀리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다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려요, 여러분. 예전에도 찾아보시면 막 지정한 구간이 있고 또 해지한 구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뭐 짧게는 2년, 4년, 5년 이렇게 걸렸었어요. 이게 보시면 뭐예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대구, 동두, 천등 지자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 쇄도인데 문제가 뭐예요? 거래 절벽이에요. 거래 절벽. 거래가 절벽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거래가 충분해야지 가격 움직임이 보이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선물 옵션 시장이 가격 변동이 되게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오른다, 내린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부동산 시장도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오른다고 얘기해도 도저히 믿음이 안 가고 내린다, 오른다라는 사람이 이 같이 양존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자산시장에서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건데 똑같은 시장을 보면서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내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아파트라는 재화는 로얄동 로얄층이 있고 아니면 인기가 없는 데도 있어요. 비로얄, 비로얄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가 거래가 연달아되면 티가 나요.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자주 하면서 전체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보면 큰 그림이 보이는데 지금은 큰 그림을 보려면 저 뒤로 가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거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 하락으로 보이는 곳이 있고 또 입주가 있는 곳들은 분양을 못 받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구가 입주가 있어요. 대구가 입주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대구가 입주가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분양을 못 받고 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출 때문에 분양이 다 안 된 거예요. 근데 어쨌건 미분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으로 가잖아요. 미분양으로 가고 기존 집들도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없어서 완전 얼어붙어서 지역이 완전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수요 공급을 따져보니까 정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 데는 만약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날뛸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이 지역이 해제돼 가지고 난리 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도 그렇고 뭐 지역의 아픔이니까 다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이 지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했다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냥 거기 한 군데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이 난리가 났었죠. 해제했다가 엄청나게 난리가 나서 다시 지정을 했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따져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평소에 시장을 수요와 공급으로 보자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 남들이 못 볼 때 내가 움직여서 잡아와야 되는 거고요. 위기라는 거는 남들이 알려주지 않아요.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언론이 알려주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가면은 뭐 살아남을지 몰라도 남들을 초월하는 성과는 절대 못 내요. 그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지 안 될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끄는 게 나아요.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이 지역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파악할 수 있으세요? 그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요. 이 지역 가격에 자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구가 지금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 가보면 이유가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 공급이 있는 데다가 대출이 멈춰서 시장이 못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얼려버리니까 분양 물건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요를 못 움직이게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거나
대출 규제가 해제가 되면은 묶여있던 수요가 다시 오르면 과거에 멈춰있던 애들이 소급 적용돼요. 그러면 팍팍 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급으로 따지면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를 묶어놓고 대출을 묶어놓으면 마치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제를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정리가 되시죠?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A란 지역이 있는데 얘가 수급이 안 맞아서 떨어져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대출을 풀어주던 뭐 세금 혜택을 주던 안 통해요. 떨어집니다. 공급이 많은데 어떻게 비싸게 팔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의 커피값이 생각해. 커피값. 커피값이 심한 데는 테이크아웃 800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커피가 서로 경쟁이 안 심하면 비싸요. 예전에 저가 정말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지금 같은 카페숍이 있는 게 아니라 막 파르페 먹는 막 파랑새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아저씨처럼 보이나요? 막 제가 기억나요. 막 파랑새 뭐 그네 타기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여러분 그 다방이 아니라 카페 가면은 이제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커피 한 잔에 막 10,000원, 12,000원. 그때는 아예 저는 갈 수도 없는 곳. 저 같은 애들은 절대 못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뭐 어른이 데려가주면 가는 곳? 그런 데가 한 잔에 만 얼마를 받아도 팔리다가 지금 거의 뭐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커피 한 잔에 800원이 나왔어요. 말이 돼요. 거꾸로 갔잖아요. 무슨 말이냐? 경쟁과 희소성이니까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파괴돼요. 자, 그럼 이 지역을 다시 봤을 때 A라는 지역이 공급이 더 많아서 가격이 파괴가 돼서 죽어나가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부산처럼 수요가 이미 아래서 들들 끓고 있고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눌렸던 지역은 규제를 풀어주면 수요가 소급해서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동두천이랑 대구를 파악을 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 때문에 또 서로 갑론을박 하실 거예요. 해제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맞다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얘기해줬는데 해제된다 그러더라.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는 공유 안 해요. 해제될지 안 될지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수요와 공급상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못 맞추더라도 못 맞추죠. 왜냐면 수요는 못 맞추거든요. 내가 예측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예측해보니까 수요가 더 많다. 수요가 더 많은데 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대출을 묶어버리고 수요를 짓눌러버려서 시장이 침체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앞에 눌려있던 게 점프를 해버릴 테니까 그 와중에 전국을 놓고 봤을 때 대구라는 멋진 광역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희소성이 생기면서 전국을 지금 돌고 있는 유동성이 이리로 향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죠. 동두천이 왜 이렇게 올랐는데요? 동두천은 경기도에서 규제를 제일 적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승률 1위까지 찍었었죠. 동두천은 아시겠지만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동두천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많지 않아요. GTX가 양주에 들어오니까 한정거장이다. 이건 여러분 의견이지. 여러분 지금 동두천에 집 구하시는 분들 중에 10년 이내에 10년 이내일지 모르겠지만 10년 이내에 동두천도 아니고 한 정거장 지나서 양주에 GTX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지금 동두천에 집을 사거나 거기 거주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은 실수요, 수요 공급에 따른 것도 있고 투기성 자금, 유동성도 있는데 유동성이 움직인 거잖아요. 유동성은 돈이 들어갔다 나오기 편하고 내가 조금만 들일 수가 있고 수익률을 크게 바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넣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 만약에 대구가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는데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버리면 실수요 중에서 눌렸던 수요가 움직이는 동시에 그렇게 미분양이 조금 있거나 공급을 해소해버리면서 유동성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하지만 거꾸로 많은 분들 말씀대로 지금 시장이 꺾였다. 지금 시장은 아예 꺾인 거다. 공급이 많다. 대구는 지금 공급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해지가 되나 안 되나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해석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볼 때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산이 좋은 예예요. 부산이 예전에 한번 규제 풀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죽 심하면 규제 풀었다가 나중에 다시 묶었어요. 당연히 아무도 책임 안 졌습니다. 이것도 아무도 책임 안 질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대비는 하셔야겠죠.
특히 여기에 실거주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여기서 집을 거래하려고 폼을 잡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경제 활동을 꿈꾸시는 분들은 제 얘기에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본인에게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